네. 이 시간에 HLB를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동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큰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본과 주봉의 모습, 제가 그동안에 계속 좀 자세하게 일본과 분봉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고,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이 주가의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큰 그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그건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진입을 하셨죠. 그런데 빠지는 것은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훨씬 쉽다라는 그 구조. 주식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올라가는 것을 버티기는 쉽지 않지만 빠지는 것을 더 잘 버티는 그러한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는 동일한 여기에서 50이면 이게 같은 50이 아니죠. 50이면 100%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월봉상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정해드린 11만 7,698원, 11만 7,700원에 대한 부분, 대략 여기에서 지금 밀린 상태. 그쵸? 이 라인 때는 이미 제가 한참 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 완성되고 이 캔들 완성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양봉, 여기에서 제가 이미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밀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보면 고점이 있었던 부분이 11만 8,200원. 살짝 더 올라오기는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꼬리를 달고 빠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달 1월 달이죠. 1월 달에도 고가가 11만 7,300원.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7,700원의 밑에서 저항 먹고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5선, 자 월봉의 5선, 월봉의 5선을 지지를 받고, 물론 살짝 빠진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빠졌다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올라오면. 하지만 그만큼의 물량이 밑에서 빠졌다라는 것을 적용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빠졌었다. 하지만 끌어올렸다. 라는 것을 보면 밀 때는 더 쉽게 밀린다. 올릴 때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자리, 지금 이 전에 대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꼬리까지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급에 대한 원리인데, 이 5선에 대한 밑으로 빠졌었던 위치에서 끌어올렸던 수급, 그 수급이 상승을 이끌지 못한 상황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는 그대로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8358원 이 자리까지도 쉽게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끝까지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에 물론 반등도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러니까 온란, 제가 항상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밀린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밀리면 확 밀립니다. 그것은 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붕 좀 떠 있는 그게 바로 이 이평선을 보시면 돼요. 단순히 제가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평선에 살짝 밀려서 20선을 터치를 안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위치인데 지금 이거는 만약에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5선 월봉상의 이 5선을 지지하려는 좀 힘이 있었다 아니면 5선을 지지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쭉 올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조가. 자 이해가 되셨나요? 5선이 5선 밑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빨간 양봉이니까. 근데 이거는 시가가 위에서 밑으로 뺐다가 올린 거예요. 그만큼 힘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쉽지 않았다. 제가 어 일부러 이것을 여기 이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 이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는 거 쉽지만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5일선을 유지를 하고 5일선을 지탱을 해서 올리는 것과 위에서 누르는 힘은 완전히 다르다. 수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릴 때 이러한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톤의 무게가 필요하다. 올리는데. 그러니까 올릴 때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 무게, 그러니까 꼭 힘으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이게 1톤이다라고 하면 위에서 누르는 거는 5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자 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없이 간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가 없이 자 조금만 도와주면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개인의 이제 수급이 도와준 거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HLB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HLB를 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수급을 끌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의 물량이 이렇게 모아가면 이 물량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설명 안 드릴 수 없어요. 이 구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갭으로 올리고 해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갭. 그러니까 이 HLB를 띄우기 위해서는 갭이 필요했던 원리가 이제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는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게 뭐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출발할 때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매도 물량이 잔뜩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HLB는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덩어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덩어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훅 내려올 때가 있고 이것은 뭐냐? 덩어리가 만약에 적은데 훅 내려온다라는 것은 다시 올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 매도 물량이 좀 가벼워지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현금화를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덩어리를 제가 말씀을 그렇게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보면 좀 설명이 쉽지가 않으면 이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쉽게 밀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월봉상의 위치. 제가 설정해 드린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위치에 대한 자, 일단 이 5선과 이 20선 이렇게 지금 이 라인대가요.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었지만 지금 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뺄 때 저항이 생기는 위치가 어디죠? 5일 그러니까 5일이 아니죠. 5월입니다. 이 5선과 이 저항이 생기는 이 자리가 저항이 생기는 구간. 빠지면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에서 빠지면 저항이 생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라인대예요. 이 라인대하고 지금 이 5선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 숨기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제 완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이 주가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라인 때 이건 숨긴다기보다도 뭐 얘기하긴 그래요. 어, 이 라인 때 제가 설정한 라인 때를 5선과 이동평균선이 이 돌파를 하고 지나가는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제가 설정한 위치에서 이런 거 물론 이때는 제가 이 라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거를 제가 설정을 했겠죠. 이건 의미 없어요. 근데 5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5선이 이 라인대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이 생기는 위치,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밀리면서 이때부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이제 기법이라기보다도 분석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20선이 돌파를 하면, 이렇게 지나오면서 설정한 가격과 20에서 돌파하는 이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이 가격.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월봉상에서 지금 현재 이 HLB는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정확하게 색칠을 해볼게요. 이 자리. 자,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 그냥 제가 혼자,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86,600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이든 뭐 주식하시는 분이든 뭐 주식 천재이시든 이 논리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저는 개인적으로 86,000원과 이 8만 원 사이 여기는 반드시 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던 지지를 하던 뭐를 하던 일단은 이 자리가 지켜줘야 되고 이 자리가 밀린다라고 하면 다음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빠져놓고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요. 빠져놓고 커봐라. 제가 여기 이렇게 설정하면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확실성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봉상에서 이미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얘기하긴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사실은 이거 내용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반복해서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봉상에 제가 이미 설정해 드린 내용 이것을 가지고 제가 월봉상에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 네,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궁금하시면 이 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미 제가 여기 강조를 했죠. 이 라인대를 그러니까 저항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미 제가 여기 이 밑으로는 가격을 아무것도 설정 안 했어요. 그냥 이게 빈 공간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걸 돌파를 못하면 그냥 빠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월봉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지금 보면 8만 원과 대략 86,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만 원과 86,000원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8만 원과 86,000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8만 원대가 어디? 60선이 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은 이미 안 해놨죠. 하지만 지금 보면 월봉상에 이 가격대를 지금 이 8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금 설정했다라고 하면 그거 뭐 지금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건 수개월 전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86,000원은 지금 설정했지만 지금 설정한 이 86,000원이 어떤 기준?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설정한 이 8만 원의 기준을 돌파하는 이평선의 만남을 갖다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정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봉상의 위치, 그러니까 86,000원은 지금 설정했다라고 해서 의미 없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8만 원에 대한 설정을 한 부분, 제가 이 라인 때 월봉상의 8만 원은 언제 한참 전에 설정을 했죠. 뭐 이렇게 분석할 때니까. 근데 지금 이때 보면 60선 라인 때가 어디? 이 밑에 있었어요.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와 줘서 지금 보면 6만 원 지금 제가 8만 원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8만 원 설정했을 때 주봉상에서 지금 이 라인 때 60선 왜 제가 이 60선을 얘기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평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주봉상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분석이고 의미가 없이 나는 그냥 이평선밖에 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말들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매수하는 것은 일단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도 계속 매수가 들어간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차트에 대한 이평선 매매다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라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뭐냐?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여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86,000원은 뭐냐? 자, 개인보다도 일단 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세력이든 뭐든 그 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 빠지기 전에 위로 치게 할 수 있는, 쳐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85,000원, 6,000원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평선과 가격대를 설명도 드려야 될 것이고 저는 저대로의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 이거 다 안 지켜진다 라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이 밑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200선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200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주가 위치가 어딜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가 이전처럼 뭐 일봉과 이런 분봉을 가지고선 말씀을 드려도 의미는 없어요. 지금 보면 30분봉에서도 최저점 중요한 자리 일단 깨지고 9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모양이 나와줬었던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30분봉에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30분봉이나 5분봉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야,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 라인대가 걸쳐지지 않는 그런 주가가 어디 있겠느냐, 뭐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2개월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그냥 단순히 라인이 설정이 된 건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의 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뭐 못 미친 적도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라인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찍어가면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나가면 큰 그림이 바로 지금 5분봉도 마찬가지고요. 30분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까 30분봉 분봉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저런 조각이 나왔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냥 일봉과 월봉, 주봉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차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 놓으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한눈에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뭐 그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저도 그분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자세하게 HLB를 통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저도 모릅니다만 손실을 보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저는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저는 머리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저 같은 분석은 진짜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지금 머리 좋으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 HLB 그냥 종목에 대한 그런 기업만 갖고서는 너무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갖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기업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업적인 내용이 자 상당히 HLB 좋다, 그래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도 여기 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나 여기나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1000%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주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건 알지만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 좀 이 계좌 자체를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제 주제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HLB를 분석을 하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는 사실 드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할 것을 사실 확실성 있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에서 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좀 더 강조를 했어야 되나, 사실 그러한 마음의 좀 무거움이 사실 또 좀 있기는 합니다.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지랖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 단순한 이평선 매매 정도라도 좀 유튜브나 좋은 강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과 그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그 내용들 꼭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많이 가져가셔서 좀 매매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좋은 기법들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매매법 그 검색을 하셔서 기본적인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에 대한 그러한 이해 꼭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감사하고요. 내일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는 마시고요. 좀 적당하게 비중 관리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